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된 역사 왜곡 우려에 대해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가 광복절을 앞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연구팀이 하와이에 묻힌 한인 이민 1세대의 묘비를 대량으로 발굴해 확인한 결과 독립자금을 모금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를 인정받은 경우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영광의 한 소형 전기차 생산 공장이 알고 보니 폐기물 창고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업체 유치 당시 영광군은 이모빌리티 유망 기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취재 결과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수 돌산에 대형 직판장이 들어섰는데 농수산물만 팔아야 하는 점포에서 공산품까지 취급한다며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연구팀이 하와이에 묻힌 한인 이민 1세대의 묘비를 대량으로 발굴했습니다. 독립자금을 모금했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를 인정받은 건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호남 출신도 13분이 포함됐는데요. 79주년을 앞두고 있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합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하와이 오아후의 한 공원 묘지, 축구장 10배 크기의 묘지 한편에 익숙한 묘비 하나가 눈에 띕니다. 주인공은 1885년에 태어난 하와이 이민 1세대 김성률 씨 부부. 아들 부부와 함께 1925년에 출생한 손주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부부와 이제 이남 일녀 며느리까지 있는 묘지였고, 그래서 이제 이 근처를 쭉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식의 한인 묘지들이 쭉 붙어 있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공원 묘지 곳곳에는 한글로 새겨진 묘비가 눈에 띕니다.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민 1세대와 그 가족들로 전남대학교 김재기 교수팀이 확인한 묘비는 1,200여 개에 이릅니다. 힘겹게 사탕수수밭을 일구던 한인 1세대는 대부분 한인 동지회와 대한인 국민회에 소속돼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발한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1,500명이 손을 모아 안중근 의사의 재판비용 2,921달러를 전달했고,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을 위해서는 당시 월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달러를 기꺼이 헌납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이 독립운동으로 인정돼 정부의 서운을 받은 사람은 7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발굴된 묘비 가운데는 전라도 출신 13명을 비롯해 경상도와 경기도 등 원적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묘비가 100기가 넘어 서운을 추서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을까지, 군 읍면까지 이제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이고,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자기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을 선양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토록 꿈꾸던 해방조국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이역 만리에 잠들어 있는 하와이 독립투사. 독립을 염원하던 그들의 외침이 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조용한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일제의 악랄한 식민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실물 카드가 발굴됐습니다. 전남대학교 손희아 명예교수는 일제가 명함 크기의 카드를 제작해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조선어를 쓸 때마다 상대방의 카드를 한 장씩 빼앗도록 하고 남은 분량에 따라 벌을 줬던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손 교수는 일제의 악랄하고 집요한 식민 정책을 확인시켜준 실물 카드에 대해 국어 생활사 자료이자 일제 식민 역사 자료로도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절기 말복입니다. 절기상 더위의 끝무렵인 만큼 심한 더위의 기세가 조금 꺾이면 좋을 텐데요. 폭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 체감온도 최고 35도 안팎까지 치솟겠고요. 밤 사이에도 열기가 가득해서 열대야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복더위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수분 섭취 자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항상 시원한
시원하게 체온 유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 휴식도 충분히 취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도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뜨거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소나기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복 79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분위기는 예년과 같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된 역사 왜곡 우려가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인데요. 광주 전남 시민사회에서도 윤 정부의 친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당장 중단하라! 광주 전남 107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동의와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의 최근 행보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천박한 역사인식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시도를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윤 정부 들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서운이 무산되면서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수년째 대법원에서 재판이 멈춰 있어 제때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내놓고 사도광산 등재에 손 들어주고 독립 선열들을 모욕주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정부가 또다시 역사 갈등을 되풀이하면서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또다시 이념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친일 세력, 나라와 민족을 팔아서 치부하고 출세한 사람들의 이력을 없애기 위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윤 정부의 이런 시도들을 역사 왜곡의 출발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역사기관 수장들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인물로 채워졌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친일파들에 대한 재평가로 다시 나타날 것이고, 저는 이게 출발점이지 결코 끝나는 지점은 종결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 통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이 분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영광의 한 소형 전기차 생산 공장이 알고 보니 폐기물 창고였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업체 유치 당시 영광군은 이모빌리티 유망 기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취재 결과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영광군은 코로나 상황에도 이모빌리티를 특화한 대마 전기자동차 산단의 분양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기존 대마 산단에는 없었던 개인형 이동수단 PM을 생산하는 기업을 유치했는데 영광군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폐기물 창고로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공장 가동 신고 후 군으로부터 10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아갔지만 공장 어디에도 이 모빌리티 관련 설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영광군은 이 업체를 정상 가동군으로 분류해두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영광군은 산단 분양 이후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분양 기업 중에서 아직 폐업이 되거나 경매에 들어갔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가동을 지금 체크를 해서 애초부터 검증이 안 된 투자 유치였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라는 겁니다. 군하고 도에다가 지역 내 이모빌리티 이제 관련 기업 현황을 저희가 거의 분기 단위로 계속 보고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안에도 이 기업은 없거든요. 네. 이쪽에 활동을 하는 전혀 업체가 아니에요. 한국 스마트 이모빌리티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국내 이모빌리티 업계를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이에 대해 영광군은 협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운영 실적 등이 확인되거나 보고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업체 사정이라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광군은 이번 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거쳐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올해 폭염에 폐사한 가축이 14만 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체 피해 건수의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농가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14만 9천여 마리로 지난해 여름 석 달여 동안 폭염으로 폐사한 6만 9천여 마리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도 올해 275명으로 지난해 여름철 총 발생 인원수인 222명을 이미 넘어선 가운데 전라남도는 올여름 폭염이 빨리 시작되고 평균 기온도 지난해보다 높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수업 시간에 말썽을 피운 학생에게 욕설과 위협 행동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본인의 수업 시간에 학생이 물건을 던져 다른 학생의 눈이 다치자 화가 나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공모에 여전히 불참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 현역 국회의원이 순천대의 전남도 공모에 참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전남도의 공모가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순천 지역에서 열린 전남 국립의대 설립 도민 공청회입니다. 목포에 이어 순천에서 열렸지만 정작 당사자인 순천대는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남도에 국립의대 설립 공모 용역에 근거가 없다며 공모 불참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도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정부 주도의 공모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대와 순천시의 이 같은 전남도 공모 불참 입장에 지역구 의원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처럼 공모 절차 불참은 의대 유치 기회를 0%로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태세 전환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 부처도 전남도의 공모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사실상 전남도 공모 참여를 주장했습니다.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전남도의 공모 절차에 응해서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정하겠다. 이런 일관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의 이 같은 입장선에 순천 지역 내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김문수 의원의 순천대 공모 참여 주장에 대해 일단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모에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공모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도민 공청회를 마친 전라남도는 앞으로 목포대와 순천대, 양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은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한 대표와 면담하며 기후 대응과 돌봄, 복지 등 국가적 현안 협력을 위해 광주시와 정당 간 정책 협약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협력하고 인공지능 2단계 조성산업 등에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정책 협약을 맺으면 좋을 것 같다며 광주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수산물 직판장은 신선한 농수산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데요. 최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여수 돌산에 대형 직판장이 들어섰는데 인근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만 팔아야 하는 점포에서 공산품까지 취급한다며 불법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돌산의 길목에 세워진 농수축산물 직판장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약 3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당초 어제 개점할 예정이었지만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미뤄졌습니다. 계란 마감판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냉장, 냉동에 대해서 피해 본 거에 대해서 몇 천만 원이 지금 벌써 이렇게 가까워 버려요. 벌써 피해 보는 게. 주변 상인들이 입점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형마트 입점에 따라 상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농수산물을 파는 소규모 가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공산품까지 파는 대형 유통마트와 비슷한 규모여서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도 사장이나 누군가 와서 어떤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없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앞에 보시면 길거리에 지금 차들도 주말 같은 데는 엄청 막히는데, 상인들은 겉은 농수산물 직판장이지만 속은 대형마트라며 직판장 개장에 농수산물 유통법이 아닌 유통발전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농수산물 등이 정의된 농안법과 달리 유통발전법에는 공산품도 함께 명시돼 있습니다. 또 유통발전법은 인근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도 마련해야 해서 농안법보다 까다롭습니다. 이렇다 보니 농안법을 적용받아 개장하는 대형 마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상인들의 이 같은 주장에 여수시도 관계부처의 자문을 받고 법적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농림부는 현행법상 해당 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방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안법에서 판매 품목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매를 금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마트 개장과 판매 품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갖춰지지 않은 사이 상권 다툼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상인들은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어 향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제21회 광주 충장축제 개막 50일을 앞두고 대국민 발표회가 어제 광주 동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발표회에서 동구청은 충장축제 공식 홍보 영상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13개 행정동 퍼레이드 연출안 등을 300여 명의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충장축제는 원데이, 원빅 이벤트 운영을 목표로 일자별 대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남도 우리술 품평회가 어제 광주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품평회에서 대상에는 죽향도가의 대대포 블루가 선정됐고 최우수상엔 막걸리 부문의 수평 벽꽃 술 도깨비, 약청주 부문의 나주배 약주 등 모두 9개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수상 제품들은 오는 11월 7일부터 사흘 동안 남도 주류 페스타에서 홍보되는 한편 전라남도 공식 만찬주로 활용됩니다. 천수만 일대 고수온 경보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양식장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수온의 폐사한 물고기는 일주일 사이 16만 마리에서 55만 마리로 급증했는데 끝날 줄 모르는 폭염에 역대 최대 피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어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안군 안면읍 대하도항 앞 조피볼락을 키우는 한 양식장. 폐사한 물고기 사이로 조피볼락 한 마리가 겨우 숨을 이어갑니다. 그물을 걷자 폐사에 가라앉았던 물고기 떼가 떠오르고 살아남은 물고기마저 높은 수온에 몸 곳곳이 벌겋게 익었습니다. 태안의 한 양식장에서 수거한 물고기들입니다. 23개 상자 3만 4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조피볼락 등 우럭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수온은 28도. 하지만 낮 12시 기준 태안 천수만 일대 표층 수온은 30도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태안에서 30년째 양식업을 해온 어민은 그동안 고수온 경보가 사나흘간 내려졌다 해제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열흘 이상 이어진 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 이 우럭이 그동안의 모든 사료값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운영비를 다 먹고 지금 집단 폐쇄를 하기 때문에
설사 그 직권유만한 보험이 나온다 한들 재개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특히 지난 5일 천수만에서는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용존 산소 농도가 1리터당 2mg을 밑돌아 어패류 호흡을 방해하는 산소 부족 물 덩어리도 관측됐습니다. 총 97개 어가에 2,300만 미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량은 55만 미가 피해가 접수되었고요. 향후에 일주일 사이에 한 70% 이상 폐사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수만에서는 고수온으로 지난 2013년 500만 마리, 2016년에는 377만 마리의 양식 물고기가 폐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폭염이 열흘 이상 더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이어지면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양식장 폐사 피해가 기록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강원경찰청의 한 간부가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후 인근 경찰서로 인사발령 조치됐는데 문책성이라고 하기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데다 청문감사실에 통보조차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행 사건에 휘말린 건 강원경찰청 수사과 전 팀장입니다. 계급은 경감. 지난 6월 말 춘천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자리를 하다 시비가 붙은 지인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26일 정기 인사발령 때 인근 경찰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강원경찰청은 해당 간부에 대해 인근 경찰서로 전출시키는 징계에 준하는 문책성 발령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당시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지구대가 출동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해 정식 사건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소문을 통해 경찰 내부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간부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지만 발령을 통해 문책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책성이라고 하기엔 정기 인사 수순을 밟았고 전출을 보낸 경찰서도 기존 근무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30분대 거리입니다. 또 폭행 사실을 청문감사실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폭행이 일어난 상황과 합의 여부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청문감사실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징계위원회 태입을 위해서 이것이 징계를 받을 사항인지 아닐 사항인지 다퉈야 하는 것이지 징계위원회 회부조차 안 하고 어떠한 기관의 지도부나 수뇌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MBC 취재로 폭행 사실을 알게 된 강원경찰청 청문감사실은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간부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광주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유치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는 20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지원 포럼은 이번 토론회에서 광주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건립해야 하는 당위성과 광주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신양파크 호텔 부지에 현대미술관 분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정부에 타당성 조사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삭감됐습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주제인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전시 개막 다음 날인 9월 8일에 열립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과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이 함께하는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첨단 기술이 소리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 확장하고 제한하는지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선착순 마감합니다. 오늘은 절기 말복입니다. 절기상 더위의 끝무렵인 만큼 이제는 심한 더위의 기세가 조금 꺾이면 좋을 텐데요. 폭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복 더위도 잘 이겨내셔야겠습니다.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고요. 항상 시원하게 체온 유지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휴식을 충분히
충분히 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볕이 내리쬐면서 뜨거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지날 수도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 안팎으로 오늘 출근길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으로 심한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33도 보이겠고요. 강진과 완도의 낮 기온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도 34도, 고흥의 낮 기온은 33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비가 내리면서 33도를 밑도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